아파트값 부담에 오피스텔로 눈 돌린다. 오피스텔도 20억 시대. 중대형 가격 뛰었다.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피스텔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영통역 우밀인 오피스텔 청약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눈길조차 두지 않으셨을 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통구 안 신축 아파트들은 이미 프리미엄이 2억 3억씩 붙으면서 진입 부담이 훨씬 커졌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에는 분양가도 전월세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원 영통 안에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이 단지를 다시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망설이다가 영통 안에서 완전히 밀리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에서 3년 정도 실거주를 한 뒤 나중에 월세를 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영통역 인근 신축 아파트들은 이미 12억 13억 수준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 이 일대는 교통과 학군이라는 수요 기반도 탄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들어갔다가 막상 흐름이 어긋나면 수익은커녕 몇 년 동안 출구가 막힌 채 부담만 안고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 영통역 우밀인 이 단지가 지금 넣어볼 만한 청약인지, 아니면 한번 멈추고 더 따져봐야 할 청약인지, 주변 단지들 흐름까지 함께 보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영통역 우밀인 청약을 넣기 전에 문자 몇 개,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선생님께서 이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이 단지를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이 단지에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다른 단지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좋아 보이는 청약도 막상 내 상황과 안 맞으면 끝까지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기쁨이 거치고 나면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분위기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만 보더라도 수도권 오피스텔 분위기가 나쁘다고만 보긴 어려운데, 예를 들어 KB 오피스텔 통계를 찾아보면 수도권의 매매가격 지수는 작년 12월부터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전 달 대비 0.43% 상승했습니다. 특히 임대 수익률 또한 3월에는 평균 5.32%를 찍으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오피스텔 관련 수치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급매다, 하락이다 많이 나오지만 실제 숫자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청약은 망설여지는데요. 그 이유의 하나는 분양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분양가를 찾아보니 전용 76 타입은 6억 1100에서 6억 4800만원까지, 전용 84 타입은 6억 6400에서 7억 2천만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계약금은 10% 내셔야 하고 중도금은 60%이고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30%를 완납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무상 옵션이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이랑 기타 옵션까지 하면 2에서 3천만원은 추가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언뜻 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계약금과 대출 이자까지 계산해보면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부담이 된다고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통역 권역에 터전이 있고, 이 단지를 보시는 분들 중에 입주하고 최소 5년 이상 거주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위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꼼꼼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문제는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이 가격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무조건 넣어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도 맞는 분들만 들어가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수원 영통이 별로인 동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통역도 50m 거리에 있고 동탄 인덕원선 호재, 거기다 영일 초등 중학교와 학원가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수도권의 공급이 워낙 부족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수원 영통을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2015년 9월 입주한 559세대 규모 단지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전용 84 제곱미터 거래 내역을 보시면 4월 8일에 26층 물건이 7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월 2일에는 23층 물건이 6억 4,400에 거래도 나왔고, 호가는 6억 5천만원에서 9억까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단지 가격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영통 우밀인 분양가와 비교하시면 어떠신가요? 입지와 연식 차이가 있어서 여기 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여길 팔고 나갈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구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청약도 보시고 가성비 좋은 전월세 찾는 분은 여전하지만 여기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기도 좋고 수요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매수 심리가 꿋꿋해서 지금 시점에 부동산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비교하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선생님께서 이 단지 청약을 넣지 않더라도 영통 쪽과 더불어 서울 쪽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영통구 안에 이 단지 가격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잠시만요. 여기까지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2027년 3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영통 자이센트럴파크를 보시면 3월 14일에 전용팔 14, 18층 물건이 11억 8,543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1월 17일에는 11층 물건이 12억 42만원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평균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파워풀한 대책과 무시무시한 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원 영통구도 규제가 더 강해질 확률도 높고 그동안 대출 금액도 많이 줄고 세금도 많이 늘어서 거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래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영통역 우미린 청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나 과천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고가의 단지들은 조정이 되는 곳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 영통역 우미린 분양가와 입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청약은 포기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단지 매매 호가도 살펴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백이동 저층 물건이 피가 2억 1천만원 붙어서 11억 7천만원 수준에 나와 있고 12층 물건은 피가 3억 5천이 붙어서 13억 1천만원 수준의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호가와 피는 조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균 가격이 묵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너무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나 그래도 거래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저희는 전세 가격을 꼽습니다. 1997년 입주한 832세대 삼성 태영아파트 전세가를 보시면 4월 7일에 925동 13층 물건이 4억 9천에 계약이 되었고 4월 2일에 934동 14층 물건이 3억 8,03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는 전세는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전세 매물이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등록된 물건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 다음에 나오는 전세 매물이 4에서 5천 더 높인 가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실 저는 이번 이사철이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다주택자 매물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의도는 맞다고 보지만 이게 결국 주류인 전월세 시장을 흔들 거라고 봐서 혹시 이번에 수원 영통구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통역 우미린 청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분양가 감당이 안 되시고 영끌에 영끌을 해야 한다면 무조건 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선생님께 정말 맞는 단지인지 아닌지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분양가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솔직히 이래서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영통역 권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 폭락이 오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길 권해드리고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통구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원 영통역 우미린 청약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수원 영통역 우미린 오피스텔 청약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단지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